이 인간은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이다 라고 가정해 보세요.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진짜 사소한 말투 하나로 잘 지낼 수 있었던 하루를 망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커플이 카페에 간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너 또 민초 시킬 거지? 너 맨날 그런 거 먹잖아. 왜? 그게 뭐 잘못됐어? 아니 그냥 물어본 건데 갑자기 왜 그래? 아 됐어. 너 맨날 말투가 그래. 듣는 내 생각은 안 하지? 이렇게 둘이 분명 좋은 하루를 보내려고 만났을 텐데 대화가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말이 눈에 그려지죠? 이건 전형적인 언어 습관에서 비롯된 갈등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소한 언어 습관으로 갈등이 생기기 쉬운데요. B의 입장에선 A가 너 또 이거 하지? 너 맨날 이러잖아 라며 단정 짓는 듯한 어투가 무심하게 느껴지죠. 너 또 뭐 너 맨날 막 이런 말이 괜히 찔리는 거죠. 근데 A의 입장에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진 말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상처가 될 줄 몰랐겠죠. B가 감정적으로 말하면 당황스러움이 느껴질 수 있죠. 이런 습관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갈등을 만드는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너 맨날 그래. 또 그 얘기야? 너 진짜 예민하다.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냐? 뭐 이런 말은 상대의 기분을 정죄하거나 무시하는 느낌을 주죠. 결국 대화는 전쟁이 되어버려요. 같은 상황이라도 말투를 조금 바꾸면 대화는 많이 부드러워져요. 한번 바꿔볼게요. 오늘도 민초 주문하면 되나? 역시 자기는 날 너무 잘 알아. 근데 난 그거 먹고 싶은데 혹시 다른 거 먹고 싶어? 아니야 같이 먹자. 너 좋아하잖아. 아니면 오늘은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건 어때? 같은 이야기지만 훨씬 따뜻하지 않나요? 분명 썸이나 연애 초에 많이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보다 가깝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긴밀하고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말 한마디로 더 아프게 꽂혀서 상처받기 쉬워요. 우리 마음이 마냥 동글동글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가시도 친 부분이 있는데요. 마음이 가까워지면 그만큼 가시도 가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마음의 가시가 가까이 있을수록 찔리기 쉬워요. 이렇게 사소한 말투 하나가 서로의 하루를 망칠 수도 반대로 더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이들 경험하시는 상황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기 무슨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아니야 없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잘못했어? 아, 아니라니까.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진짜 이상한데 상대는 아무 일도 없다라고 하고 근데 분명히 그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이런 식의 작은 이상함에서 시작된 갈등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거의 100% 싸움으로 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기분이 안 좋은 티를 팍팍 내는데 왜 화가 났는지 얘기를 안 해요. 그럴 때 정말 답답하죠. 말을 안 하는 이유도 다양하긴 해요. 너무 사소해서 말하기가 좀 그렇다. 그냥 알아줬으면 좋겠다.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이젠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숨어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말을 안 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여도 절대 모릅니다. 아이는 울어서 표현하지만 우리는 말로 표현해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표현이 없으면 오해만 커지고 결국 충돌로 이어져요. 긴밀한 관계일수록 작은 불편함이라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 사소한 건데 이게 좀 불편했어. 이런 상황이 좀 신경 쓰였어. 뭐 이런 식의 감정을 미리 꺼내놓는 거예요. 약간의 불편함을 계속 쌓아두면은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엉뚱한 일에 폭발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한다고? 막 이런 식의 보상심리로 가기도 쉬워요. 조금씩 표현하면서 감정을 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일단은 상대의 의도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물어보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이유였던 경우들도 많거든요. 오히려 그 행동이 날 배려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엔 내 감정을 차분히 표현하는 거죠. 나는 근데 그게 좀 불편했어.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은 상대도 내 감정을 방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갈등은 줄어들겠죠?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라는 생각은 오해의 씨앗이 돼요. 또 한 가지 말하자면은 가끔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가 있어요. 혹시 내가 흑백 논리에 빠져 있진 않은지. 상대의 행동이 피해준 것도 아닌데 단지 나와 다를 뿐인데 그냥 싫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그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스려야 할 감정일 수 있어요. 진짜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는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누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얘는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사실 그 별것도 아닌 기준이 어디에서 왔는지 꼭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만의 삶과 경험 그리고 당신의 세계 안에서 만들어진 잣대일 수 있잖아요. 그게 누군가한테는 아무 일이 아닐 수 있어도 상대방에게는 감정을 건드리는 예민한 지점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나한테 무심하지? 내 감정을 왜 이렇게 존중하지 않지? 이렇게 깊은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가까운 형제나 자매를 떠올려 보세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같은 집에서 자라고. 그런데 생각도 성격도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서로 오해 없이 이해한다는 거는 더더욱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고 반응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당위의 기준이 너무 강한 사람들. 한국인이라면 대학은 무조건 나와야지. 남자가 더치페이 하면 쪼잔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세상을 흑백 논리로 이렇게 보는 분들은 자신의 기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주변에 그 기준을 강요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은 점점 지치고 필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분들과의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두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기준을 내려놓고 자꾸만 상대의 기준에 맞추려 하다 보면 결국 내 마음이 서서히 메말라게 되니까요. 분명히 감정은 격해졌는데 정작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정말로 화가 많이 난 상태일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인데요. 감정이 너무 크게 올라오면은 우리 뇌는 그걸 분석할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유보다는 감정이 먼저 터지는 거죠. 그럴 땐 일단 감정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서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오히려 상대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속상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의외로 그 대답이 내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하거든요. 결국 다툼의 본질은 서로가 이해받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거든요. 이해받고 싶은데 그게 좌절되면은 감정은 더 강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부분을 이해받고 싶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은지 차분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연인 사이에서 계속 같은 패턴으로 싸우면은 많이 지치기도 하고 서로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앞으로도 그 사람과는 계속 같은 문제로 싸울 가능성이 커요. 더더욱 우리가 반복해서 부딪히는 지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싸움의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이번 연애에서 애인을 위해서 확인할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요. 애인과 계속해서 같은 이유로 싸우고 있다면 이 인간은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이다 라고 가정해 보세요.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나중에 바뀌고 신경 쓴다면 그건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는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내 기준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도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더 이상 싸울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좀 정리해야 할 신호일 수 있어요.